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강한 반등이 나왔던 어제 10일 시장을 관통한 한반이 트럼프의 관세 밀당입니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메시지를 낸 트럼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죠. 트럼프 풋, 즉 시장 개입에 아시아 시장 전반이 강했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 중국 제외 상호 관세 유예, 코스피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유예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어제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보복에 나선 중국의 관세는 올렸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 일단은 10%의 보편 관세만 적용받게 됩니다. 스트롱맨의 변심,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미국 채권 시장이 요동쳤죠. 베이시스 트레이드,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중국이 보복성으로 미 국채를 매도했다는 추측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5%를 돌파하는 등 채권 시장이 관세 우려 속에서 불안했죠. 자, 그리고요. 주요 외신 보도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르간 CEO의 팍스뉴스 인터뷰를 보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다이먼 CEO, 다른 월가 구루들처럼 관세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참모진 내에서도 관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참모진 내에선 강경파보단 온건파인 벤세트 재무장관 등으로 균형추가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밀당 그리고 변심은요, 뉴욕 증시의 기록적인 상승 그리고 우리 시장의 강한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좀 짚어보면요, 코스피는 수요일 2,300선 아래서 마감했는데 어제 단숨에 2,445선을 회복했고요.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0.8배까지 하락했다가 어제는 다시 0.83배를 회복했습니다. 0.8배는요, 그동안 지지선 역할을 해줬기에 만약 이를 내준다면 코스피 하방을 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만연했지만 다행히 기술적으로도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요, 무려 하루 만에 27원이나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 1,456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죠. 수급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외국인 10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 시장 방향성을 가를 변수는입니다. 자, 외국인 무려 9거래일간 코스피를 팔아왔습니다. 특히 블랙 먼데이죠. 7일에는요,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3,286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현선물 합쳐 순매수에 나선 건 무려 11거래일 만입니다. 자, 그런데 순매수는 순매수인데 그간 매도 규모나 연속 매도 일수를 생각해보면 다소 아쉬운 규모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 관점에서 아직 또 한 가지 변수, 공매도의 영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평균적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은 매일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9,47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상위 종목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즉 수급적으로는 아직 많이 불안하다는 거겠죠. 어쨌든 큰 패닉셀은 지나간 상황, 향후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는요, 바로 미중 갈등의 방향성입니다. KB증권은요, 관련해서 갈등 양상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대미 관세가 각국 경제와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지수가 V자로 회복을 하기보다는 기간 조정, 즉 큰 변동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미중 갈등 전개 헤드라인을 주시해야겠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하며 친구이며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 상무부 역시 상호 존중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으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문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관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만 간밤 미국의 대중관세가 125%가 아니라 145%라는 뉴스에 미증시가 흔들렸던 만큼 이 둘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X는 종속회사인 PK밸브 엔지니어링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상자는 BNK 투자증권으로 발행가는 3,146원, 신주수는 약 159만 주 수준인데요. 이는 기존 주식수 대비 약 16.3% 규모입니다. PK밸브의 대주주인 STX의 경우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데요. PK밸브가 STX에 매각된 이후부터 전 대표 해임, 배당금 축소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대주주 주도로 강행되면서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반발해왔습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노조와 소액주주 측이 대주주 안건을 잇따라 부결시키며 경영권 구도가 흔들린 경우도 있었던 만큼 이번 유증이 작금의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DLENC는 서울 시내의 첫 파라다이스 호텔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장충동의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하이엔드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요. 계약 금액은 3,9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DLENC의 지난해 매출 대비 약 4.6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번 호텔은 파라다이스 그룹이 처음으로 서울에 선보이는 자체 호텔 브랜드로 그간 그룹의 수건 사업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016년 중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사드와 코로나 등으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동공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앞서 살펴본 두 공시 중에 DLENC가 3,900억 원 규모의 장충동 파라다이스 호텔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시간에 걸해서 3%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3,900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일단 좀 적지는 않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지 또한 뭐 명동 이제 여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좀 성공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인식들 또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DLENC가 뭐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콘네드 여의도 그리고 포시즌스 호텔 서울까지 일단 좀 지었던 과거 이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들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역시도 현금 동원력들이 일단 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건설주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들까지도 일단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들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들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건설주들에 대한 수익성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 가격이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안정세를 겪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만 25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환율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뭐 수입 철강석 가격 그리고 철 스크랩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원자재들 자체가 이제 좀 수입에 좀 많이 의존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환율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원화 가치가 약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건설사들에 대한 수익성에는 그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태다라는 점들을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건설주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제 있었던 DLENC의 이 수주 규모들 자체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은 합니다만 건설주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위기와 함께 조금 남아있다라는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긍정적인 관점들보다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시멘트 가격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멘트주에 관심 가질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시멘트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주가도 일단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멘트들은 항상 좀 갖고 있는 이슈 하나가 환경을 일단 조금 저해한다라는 요소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소각할 때 쓰는 재료들을 조금 더 친환경 재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잘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이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폴드 그리고 Z 플립 7 시리즈 양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아이폰 너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세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게 아이폰에는 리스크가 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삼성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온 양산 기회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각이랑 거의 핵심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90% 이상의 아이폰들이 결국 중국에서 생산이 됐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인도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80% 이상은 아직 중국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관세가 이제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한 145%까지도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베트남에도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 거기다 관세율이 거의 50% 육박하게 이제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의 피해가 좀 많을 수도 있다. 애플은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상황들이 좀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는 베트남은 일단 현재는 10% 그리고 중국은 145%가 돼가고 있는 형국이 돼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이폰 대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격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도 일단 좀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시장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애플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었고 밑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화웨이라던가 이제 샤오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밑을 하방에서 압박들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이랑 그리고 반도체 시장 쪽에서도 이제 경쟁력들을 일단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잠정 실적들 역시도 일단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두뇌 AP 개발도 지금 괜찮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국이라는 측면에서 폴더블 잘하고 있었던 이 화웨이도 약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득 볼 가능성 아이폰과도 싸움을 했을 때 이득 볼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의 양산에 나선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면 항상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네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의 시장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나 선물이나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차익 실현들을 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자금들에 대한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매도에서는 쇼커버링이 일단 들어와야 될 것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환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것인데 공매도나 선물 시장에 의한 영향력들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오히려 올라올 때는 지금 현금에서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여지들이 일단 좀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그랬지만 당분간은 좀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 관심 갖기보다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 소위 얘기하는 대형주들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흐름까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1위 디지털 마케팅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간에서 이제 3.9%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들을 일단 좀 보였습니다. 여기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OTT
시장에서 광고 요금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면서 결국 요금제를 조금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가입자들이 좀 많이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티빙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쿠팡 플레이가 3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아직까지는 지금 좀 멈춰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의 그 OTT 광고에 대한 이제 선점을 이제 미리 해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나스미디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은 향후에 이제 왓챠라던가 웨이브라던가 이제 이 OTT 업체에서도 광고 금제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나스미디어가 선정이 될 가능성들이 가장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1,000개 이상의 매체를 가지고 있고요. 4,000개 이상의 광고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에서 지금 다 타사들을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렇게 OTT 시장에서 광고에 대한 광고 요금제들이 도입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다라는 측면들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고 시장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틱톡 매각 이슈일 것 같은데 사실 나스미디어도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련 이슈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틱톡 매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나온 것들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미디어와 이제 틱톡의 매각들을 좀 연계를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하고는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회사들이 지금 이제 OTT 요금제 언제 출시가 될 거냐 이것들이 관전 포인트고 그 중에서 하나 관심 포인트는 건 쿠팡 플레이가 3월에 방금 도입을 할 예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조만간에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주가의 모멘텀들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